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지압신공입니다. 오늘은 복부에 있는 혈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복부에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혈자리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치에서 배꼽을 지나는 쪽으로 이렇게 선을 쭉 그어보면 이게 이제 인맥이 됩니다. 인맥은 이제 회음부에서부터 이렇게 쭉 타고 가운데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죠. 제가 한번 인맥을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인맥이 올라가는 거죠. 네. 지금 복부에 있는 중요한 혈자리는 인맥에 많이 위치를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혈자리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곡골입니다. 곡골은 뼈가 굽었다는 의미인데요. 위치는 이렇게 치골이 있죠. 치골. 음모가 위에서 끝나는 부위, 그 부위, 치골 바로 위쪽이 곡골혈입니다. 이게 치골 바로 위쪽이 움푹 파인 곳이고 음모가 여기서부터 밑으로 시작되는 거죠. 비뇨생식기와 관련된 재반 질환을 치료하고요. 남성의 경우 성기능장애, 전립선 질환에 타용하고 여성의 경우는 자궁질환, 불감증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혈자리입니다. 그 다음으로 관원입니다. 관원혈은 곡골과 배꼽을 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 5등분 하면 되는데요. 자, 볼까요? 1, 2, 3, 4 1, 2, 3, 4, 5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곡골까지 5등분 했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3대 2 지점이 관원혈입니다. 관원혈. 관원혈은 하단전이라고도 합니다. 하단전. 우리 몸의 단전은 3곳이 있는데요. 상단전은 인당부위고요. 준당전은 이 전중이 중단전입니다. 이 전중이 이따 전중에서 알아볼게요. 중단전. 또 하단전은 이 관원혈을 하단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관원혈은 부인병의 요혈입니다. 부인은 하복부의 일체 질환의 특효혈이고요. 하복부 냉증, 산후복통, 유산 후유증, 또 남녀 생식기 질환에 다용합니다. 주로 뜸을 나와서 치료하고요. 소장의 모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원혈을 자극을 줬을 때 자극감이 심하면 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관원혈을 자극해서 소장을 치료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관원혈을 소장의 복모혈이라고 했는데요. 복모혈은 장부기가 그 혈자리에 모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관원혈은 이제 소장의 복모혈이기 때문에 소장의 문제를 이 관원혈을 자극해서 문제를 진단하기도 하고 또 관원혈을 자극해서 소장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응점이면서도 치료혈이 되는 거죠. 여기서 못지않은 모다는 의미인데요. 기가 모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등분을 했는데요. 다르게 잡아보면 3촌, 배꼽 아래의 3촌으로 잡기도 합니다. 배꼽 아래의 3촌. 배꼽에서 아래로 3촌을 잡으면 손가락 4개가 떨어져 있는 부위를 3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손가락 4개를 배꼽에 댔을 때 떨어져 있는 부위, 그 부위를 관원을 잡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촌이죠, 3촌. 보통 이렇게 이제 손가락을 이용해서 혈자리를 잡는 것을 골도분촌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배꼽 아래로 5cm 떨어진 곳이다 라고 하게 되면 키가 큰 사람은 또 키가 작은 사람은 5cm, 배꼽 아래 5cm가 위치가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자신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거리를 잡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잡는 게 손가락 너비로 손가락 4개가 떨어져 있는 부위를 3촌, 또 손가락 3개가 떨어져 있는 부위를 2촌으로 잡고요. 또 이렇게 검지 손가락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위를 자신의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부위를 1촌으로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골도 분촌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기해입니다. 기해는 기해 바다라는 의미인데요. 위에서 이제 앞서서 하단전을 관원이라고 했는데 이 기해를 하단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위치는요, 배꼽과 관원을 연결했을 때 중간 부위, 그러니까 배꼽 아래로 관원이 3촌이니까 배꼽 아래에서 1.5촌 떨어져 있는 부위가 바로 기해열입니다. 기해열의 효능은 조증이나 불안 신경증에 해당하는 장조증을 치료하고요, 또 하초나 이런 콩팥 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혈자리가 됩니다. 특히 이제 기해열은 기운이 약해서 나타나는 호흡곤란, 예를 들면 숨을 잘 들여 마시 못할 경우에 기해열이 효과가 좋고요, 비뇨생식기 질환, 남성의 경우 정력 부족, 발기불능, 또 다리 안쪽이 아플 때 뜸 치료를 많이 하고, 복직근이 무력해서 나타나는 요통에도 이 기해를 많이 사용합니다. 기해는 주로 뜸 치료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골입니다. 신골은 바로 이 배꼽입니다. 배꼽. 이 배꼽 부위가 바로 신골혈입니다. 신골은 정신의 대골이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배꼽 부위로 옛말에 배꼽이 차면 정신병에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꼽 부위가 차고 단단하면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나 냉증, 만성질환을 앓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을 좀 보면 배꼽 부위가 말랑하고 따뜻합니다. 온기가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정신과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꼽은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배꼽은 신골혈인데 정신병, 또 다양한 내과질환, 고질병을 치료합니다. 이 신골혈은 침을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로 왕뜸,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뭉쳐서 놓는 왕뜸을 많이 놔서 치료합니다. 자, 수분혈입니다. 수분혈은 배꼽 바로 위쪽으로 1촌, 배꼽 위쪽으로 1촌이 떨어진 부위가 바로 수분혈이 되겠습니다. 수분혈. 수분혈은 물을 분별한다는 의미로 소변과 대변이 교차하는 곳, 그리고 소장과 대장이 나눠진다는 의미로 수분혈입니다. 배꼽 바로 위에 1촌이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1촌 잡았는데 이렇게 해서 3촌이죠. 3촌 상태에서, 그렇죠, 3등분 했을 때 첫 번째 부위가 수분혈. 이 수분혈은요, 심한 구강 건조감으로 물을 많이 마실 때, 그리고 급성 설사를 할 때 특효입니다. 이 수분혈도 뜸 치료를 많이 하고요. 또 이 수분혈에 뜸을 놓게 되면 이뇨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설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급성으로 물처럼 설사를 할 때는 이 수분혈이 특효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화가 안 되면서 설사를 하면 무릎 위쪽, 바깥쪽에 양구혈이 있습니다. 양구혈이 좋고요. 또 신경성 설사는 신문혈이 좋습니다. 신문혈은 어디냐면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죠. 새끼손가락 쪽, 손목 새끼손가락 쪽 움푹 패인 부위, 이 부위가 신문혈입니다. 그래서 신경성 설사 이럴 때는 신문혈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환혈입니다. 중환혈은요, 이 명치와 배꼽을 이었을 때 3대 4 지점에 해당됩니다. 위에서 3대 4. 지금 이 부위가 바로 중환혈이 되겠습니다. 배꼽 위쪽으로 4촌, 지금 여기까지 3촌이거든요. 배꼽 위쪽으로 4촌을 잡아도 되고, 지금 1, 2, 3촌, 1, 2, 3, 4, 4촌. 그래서 3대 4.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촌이거든요. 명치까지. 그래서 3대 4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위치로 잡아야 되고, 아래에서 4촌, 위에서 3촌을 잡아도 됩니다. 중환혈입니다. 중환혈은 중초 소화기 질환, 복통, 소화불량, 복부 팽만 등 모든 위장질환을 치료합니다. 위장질환 이외에도 인체의 정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 효과가 있어서 만병통치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중앙에 있어서 중풍 환자들의 편마비, 신경쇠약, 불면증에도 다양합니다. 불면증에는 또 특효율이 있는데요. 이 중환혈과 하나 보시면 중환혈 바로 옆에 음도혈이 있습니다. 음도혈은 중환혈 바로 옆에 0.5촌인데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1촌이죠. 1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촌입니다. 근데 0.5촌이면 이 부위.
중환열과 이 음도열을 세 군데를 자극하게 되면,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지워볼게요. 자, 여기는 지워보면, 가운데는 중환이고, 양쪽 옆에는 음도죠. 이 세 군데가 불면증의 특효열입니다. 저도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자리고요. 특히 위장이 약해서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 그런 경우에 이 중환과 음도열을 같이 놓게 되면 효과가 좋습니다. 자, 저 손도 좀 닦고 막 환자분 몸에 막 묻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분을 이제 환자분이라고 한 거는 사실 제 환자분입니다. 제 환자분인데, 제가 오랫동안 저랑 치료하면서 납보가 형성돼서 제가 좀 모델이 좀 돼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자, 여쭤볼까요? 환자분들 괜찮으시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거골혈입니다. 거골혈. 거골혈은 큰 궁궐이라는 의미인데요. 중환 위쪽으로 2촌. 중환에서 명치까지 3촌이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위쪽으로 2촌이면 이 부위가 바로 거골혈이 됩니다. 위궤양의 특효혈입니다. 그래서 위상과다, 복통, 가슴이 답답한 흉민 등의 증상이 좋고요. 심장 질환에 또 많이 사용하는 명혈입니다. 보통 이제 심장 쪽에 심근경색이나 문제가 생기면 이게 심장 쪽에도 통증이 생길 것 같지만 명치 쪽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사실 심장 쪽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가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 거골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치료용으로 사용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거골혈은요, 양팔로 기운이 뻗어나가고 양다리 쪽으로 기운이 뻗어나가는 건 바로 기해혈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거골혈은 신경성 소화불량이나 신경성 구토, 심계 항진 등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중혈입니다. 전중혈, 가슴의 정중앙에 위치한다는 의미고요. 전중혈은 상기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위치는 양쪽 젖가슴 유두를 이었을 때 정중앙에 해당됩니다.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아까 인맥을 그려놨죠. 그래서 양쪽 유두를 쭉 이렇다고 그러다 보면 그렇죠. 정중앙 부위, 이렇게 교차되는 정중앙 부위가 바로 전중혈이 되겠습니다. 전중혈은 화병, 우라병의 특효입니다. 전중혈을 이렇게 눌렀을 때 눌러볼게요. 통증 있으신가요? 네. 어느 정도 아프세요? 좀 많이 아파요. 이분이 지금 화병이 좀 있습니다. 네, 원래 통증이 없어야 되는데 전중혈을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한 경우에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고요. 한의원에서는 침을 놓을 수도 있겠죠. 또 전중혈에 통증이 있을 때는요, 아까 여기 있죠. 이 신문열이 특효입니다. 전중혈을 이렇게 눌렀을 때 통증이 있을 때 신문열을 자극해주면 전중혈의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부인병에는 거골혈을, 부인병에는 이 전중혈과 이 거골혈을 보조혈로 사용합니다. 또 이제 부인들의 경우 전중혈은 이제 히스테리나 불면, 가슴앓이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전중혈은 이제 본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서 평상시에 톡톡톡톡, 통증 있으면 톡톡톡. 자, 본인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환자분들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딱딱 하지 말고 그렇지 잘하고 계십니다. 톡톡톡 톡톡톡톡. 그렇게 되면 사실 이 환자분은 평상시에 이 가슴 부위에 좀 열감이 있다는 증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에 이 자리에 이렇게 부항도 하기도 했는데 손가락을 모아서 톡톡톡톡. 손톱은 잘라야겠죠. 손톱 없으시죠? 네, 손톱을 좀 얇게 하시고 톡톡톡톡. 그렇죠. 그렇게 자극을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톡톡톡톡 톡톡톡톡.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자리 2개가 남았습니다. 천추혈입니다. 천추혈. 천추혈은 배꼽, 자신의 배꼽 양쪽으로 2촌이 떨어져 있는 부위입니다. 2촌은 자신의 손가락 3개를 모아놓은 곳인데요. 바로 이 부위가 되겠죠. 이 부위가 바로 천추혈이 됩니다. 천추혈. 천추혈은 하늘의 지도리라는 의미입니다. 인체를 순환시키는 바퀴의 중심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장의 모혈입니다. 대장의 기운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추혈을 이렇게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하면 대장에 문제가 있는 걸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천추열. 이 천추열은 이제 복부 비만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변비의 특효입니다. 변비뿐만 아니라 만성 설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복통, 장이 꾸르륵 꾸르륵거리면서 소리가 날 때도 천추열을 자극 주시면 좋고요. 이 천추열도 아까처럼 이렇게 툭툭툭 때려주는 거 좋고, 자신의 양손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꾹 하고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환자분도 한번 해볼까요? 양손을 이렇게 모아서, 초손도 모아서 천추열을, 천추열이 여기입니다. 꾹 눌러주세요. 꾹. 등까지 닿는다 생각하고 떼고 꾹. 그렇죠. 스스로 천추열을 자극하는 방법을 눌러주시고,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장의 명혈입니다. 그래서 팔다리 전체 또 힘이 없거나 하복부가 아래로 처지는 부인들에게도 천추열을 자극을 주면 복부 비만, 복부가 처지는 것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활용문과 외능입니다. 활용문은 천추 위로 1촌, 외능은 천추 아래로 1촌입니다. 위쪽으로 1촌 떨어진 곳이 활용문, 아래로 1촌 떨어진 곳이 외능이죠. 그래서 활용문과 외능은 2촌이 떨어져 있습니다. 활용문은 복직근의 긴장을 풀어서 부드럽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천추 위아래로 1촌,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 2촌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총 4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복사관이라고 합니다. 복사관. 여러분 손에 있는 합곡 2군데, 발가락에 있는 태축열 2군데, 총 4군데를 사관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배에도 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관. 이렇게 해서 복사관이 됩니다. 활용문, 외능, 활용문, 외능. 복사관은 복부의 기운을 소통시켜서 장 면역을 강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침 치료도 많이 하고 뜸 치료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체적으로 이 복사관 부위를 손가락으로 아니면 지압봉으로 자극을 주셔도 좋고, 전체적으로 이 활용문 안쪽으로 해서 온수포를 하든지 따뜻한 자극을 줘서 따뜻하게 해주시게 되면 장 면역을 강화시켜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잘 보셨죠? 자극 방법은 자신의 손가락을 모아서 이렇게 톡톡톡톡 하고 쳐주는 방법도 있고, 꾹 하고 눌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압봉이 있으면 지압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극을 해줘도 좋고요. 집에 뜸 기구나 온열 기구가 있으면 따뜻한 자극을 해줘도 좋습니다. 그럼 복부에 있는 혈자리들을 잘 자극해서 건강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한동안의 지압신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